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5년 12월 13일에 치러진 ITQ 파워포인트 1교시 A 유형 문제풀이입니다. 시험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는 영상의 더보기란에 있는 제 블로그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실습하시면서 시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 도착하시면 바탕화면에 있거나 시작 메뉴에 있는 파워포인트 바로 열어주시면 되고요.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해서 진행합니다. 맨 처음에 시험이 시작되면 저장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파일에 들어가셔서 저장 버튼 클릭하시고요. 찾아보기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문서에 ITQ 폴더를 여시고요. 그 안에다가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인데요. 저는 수험번호가 없기 때문에 시험 날짜를 입력을 하고 제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형인 1교시가 아니고요. 2교시이거나 3교시이면 이렇게 앞선 교시에 진행됐던 다른 파일의 확장자가 뜰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형식이 제대로 PPTX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 번호는 본인 수험표에 있는 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ITQ 폴더에다가요. 답안을 저장하시면 전송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전송하는 방법은 따로 준비된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6장을 만들어서 슬라이드 마스터부터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먼저 하셔도 되고 슬라이드 6개를 먼저 만드셔도 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우선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메뉴에 가시면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 크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들어가죠. 슬라이드 크기가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요. A4 용지로 선택하고 확인 버튼, 맞춤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마스터를 이용해서 넣을 거고요. 제목 글꼴은 도둠의 40포인트 흰색 굵게 가운데 맞춤, 도형에 선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로고 2번을 넣어서요. 배경을 투명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을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메뉴 중에 보기에 가시면 여기 6번째에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왼쪽에 이 슬라이드 미리 보기 창에서 스크롤바를 위로 끝까지 올리시면 1번 슬라이드부터 보이는데 그때 세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을 해주셔서 작업을 하시면은요. 표지 슬라이드에는 작용이 안 되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만 내가 현재 작업하는 제목, 로고,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을 넣어 주실 건데요. 여기 도형을 보니까 밑에 하늘색으로 연하게 깔려져 있는 이 도형을 먼저 넣어야겠습니다. 도형에 가셔서요. 저 도형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사각형에 있네요. 사각형에 잘린 위쪽 모서리, 사각형의 네 번째 걸로 드래그해서 넣어줄게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을 약간 가리는 정도로 위치를 잡았고요. 모서리가 좀 너무 좁은 것 같아서요. 모서리 잘린 게 너무 작잖아요. 그 오른쪽 끝에 이 주황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걸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꺾인 부분이 더 크게 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시험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은 임의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도형에 윤곽선이 없다고 했거든요. 윤곽선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형을 그리고 나면 바로 위쪽에 쉐이프 형식이 뜨는데요. 이 부분에서 도형 채우기는 내 마음대로, 윤곽선은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있는 목차 도형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입에 가셔서 찾으셔도 되고요. 쉐이프 형식이 들어와 있다면 왼쪽에 도형을 삽입하는 메뉴가 바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에 자세히 버튼, 화살표 2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버튼 클릭하셔서 바로 육각형 버튼 찾아서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기본 도형에 육각형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의 끝이 너무 좀 각이 완만한 것 같다 하시면 이때도 주황색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셔서요. 각도를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을 넣어야 되는데요. 제목은 이 도형 자체에다 넣으시는 게 아니고요. 밑에 깔려져 있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박스를 클릭 한번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거나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실 때요. 마우스를 움찔해서 움직이면 메뉴가 이렇게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가 잘 안 된다 하시면 마우스를 움직이지 마시고 가볍게 눌러주셔야 돼요. 아니면 위쪽에 쉐이프 형식에도 앞으로 가져오기가 있으니까요. 이 버튼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방금 앞으로 가져오기 했는데도 글자가 뒤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옆에 화살표를 누르셔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보시면 도형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을 때에 이 스타일 제목을 넣을 수 있는 박스가 바로 맨 앞으로 건너뛰어서 출현을 하게 됩니다. 테두리를 잡은 상태에서 위쪽으로 약간 올려줄 거고요. 글자 모양 바꿔주겠습니다. 홈으로 가셔서 글자 모양은 도둠이고요. 엔터키 칠게요. 물론 화살표를 이용해서 골라주셔도 되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40포인트로 골라줄 거고요. 글자의 색깔은 흰색이네요. 가에서 화살표 클릭하셔서 흰색으로 골라주시고요. 굵게도 찍어줘야 되네요. 첫 번째 가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맞춤 하셔야 되죠. 가운데 정렬, 단락 부분에 있는 가운데 정렬 찾아서 한번 또 클릭해 줍니다. 자, 아까 도형 제가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도형에서 제가 색깔을 안 바꿨거든요.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 도형 윤곽선은 꼭 윤곽선 없음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시험 보실 때는요, 도형의 색상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어떤 수험생들은 시간이 부족하면요, 마지막 6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파란색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은 없고요. 지시사항이 있는 것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지시사항에서 도형의 선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만 정확하게 지시사항대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로고를 넣어 볼게요. 삽입에 가셔서 그림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디바이스에서 그림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픽처 폴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로고 2번이네요. 로고 2번 더블 클릭해서 넣죠. 왼쪽 메뉴 중에 보시면은 색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면 당연히 메뉴가 안 나타나고요. 그림을 넣자마자 그림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위쪽에 그림 형식 메뉴가 뜨고요. 그때 왼쪽에 색이 있습니다.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를 가지고 와 보면 마우스의 지팡이 모양이 따라다니는데 이때 배경에 해당하는 회색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고 모서리 부분에서 사이즈를 조정을 하셔서요. 가운데다가 이 그림 자체를 드래그를 해서 가운데 바닥글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번호 넣어야 되네요. 역시 삽입에 가셔서 머리글 바닥글로 갈 거고요. 여기에서 슬라이드 번호 체크해 주시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까지 체크하신 후에 모두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 마스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목 넣었죠. 그리고 제목의 글꼴 도둠 40 흰색 굵게 가운데 맞춤했고요. 도형에 선 없는 거 2개 다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로고 넣고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에서 쪽번호도 넣었어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로 가셔서요. 마스터 보기 닫고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제목 슬라이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슬라이드 미리 보기 창 1번 슬라이드 한번 클릭해 놓으시고 엔터 키를 쳐서 슬라이드를 추가를 해보시면 나머지 슬라이드에는 제목 도형과 제목, 로고와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 6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부터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제목과 부제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비나면으로 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클릭해서 박스를 지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는 이제 보통은 쉽고 작업이 편한 것부터 하긴 하는데요. 이제 편의상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세부 조건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또 누락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삽입에 가서요. 이제 도형을 또 넣어야 되겠네요. 육각형인 것 같죠? 기본 도형의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순서대로 있으니까요. 잘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클릭만 한번 하고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넣어 볼게요.
여러분 이거 도형 그리실 때요. 어디에다 그려야 되나 이 자리나 크기 조정하신다고 너무 시간 많이 할애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도형을 채워야 되네요. 위에 쉐이프 형식 메뉴가 자동으로 나와 있고요. 도형을 채울 겁니다. 도형 채우기 메뉴 클릭하시고요. 거기에서 그림으로 채우겠죠? 그림 몇 번이냐면 그림 3번이에요. 파일에서 클릭하시고 ITQ의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 3번 더블 클릭해 주시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림의 투명도 50% 해주셔야 되거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림 서식에 가보시면 오른쪽에 그림 서식 창이 뜨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채우기의 투명도를 50%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숫자를 쓰셔도 되고요. 화살표를 이용하셔도 되고 슬라이드 바에 막대기를 좌우로 이동해서 50%에 맞춰주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그림 서식창은 닫을게요. 자, 그리고 그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해줘야 되거든요. 자, 위에 도형 효과에 가보시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짜리로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에 그림 채우는 것, 투명도, 가장자리 5포인트까지 마무리가 되었네요. 워드아트 삽입하겠습니다. 자, 워드아트 삽입할 때는 삽입에 가는 거죠. 그리고 워드아트라고 버튼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저는 이제 보통 이 워드아트 삽입하면 텍스트 반사 효과가 항상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에 있는 반사 효과 들어가 있는 걸로 고르는 편인데 첫 번째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걸로 하셔도 다 이제 서식에 맞게끔 바꿔주시면 되니까요. 근데 우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필요한 내용 적으라고 하네요.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영어부터 넣어주시고요. 항상 첫 글자는 대문자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테두리 클릭하셔서요. 글자 전체를 블럭을 잡아 놓습니다. 선택을 해놓는 거죠. 순서대로 가볼게요. 변화는 갈매기형 수장, 그리고 버전이 다른 경우에는 옆갈매기형 수장입니다. 자, 도형 효과가 아니고요. 여기 글자 효과에 가셔야 돼요. 이번에는 텍스트 효과입니다. 여러분 작업하실 때 도형 효과와 이 텍스트 효과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도형에서 채우거나 윤곽선이나 효과를 넣으시면 이 사각형 자체에 적용이 되니까요. 글자에만 적용을 하셔야 될 때는 텍스트 효과를 클릭을 하세요. 제 창은 문제를 보여드리느라고 좁아서 글자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텍스트 효과라고 제대로 글자까지 표시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변환이에요. 변환의 갈매기형 수장입니다. 갈매기형 수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휘기에 아래로 되어 있죠.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굴림의 굵게예요. 홈에 가셔서요. 글자 모양이 굴림이고요. 굴림 그냥 쓰겠습니다. 굴림. 아이고 구림으로 썼네요. 제가 굴림 엔터. 자, 그리고 굵게 첫 번째 가도 클릭을 해주죠. 자, 그리고 글자 색깔이 파란색에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거든요.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글꼴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텍스트 반사도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갔을 때 바로 했어도 되는데 순서대로 작업하느라고 홈에 왔어요. 쉐이프 형식에서요. 텍스트 효과 똑같이 들어가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반사 효과입니다. 그 중에서 근접 반사 터치거든요. 첫 번째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크기는요.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똑같이 만들려고 조정하는데 오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림 삽입할게요. 삽입의 그림입니다. 이 디바이스에서 넣겠다. 로고 2번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도 배경은 투명하게 하셔야 되니까 색에 가셔서 투명한 색 설정, 그리고 마우스의 지팡이로 회색 배경을 클릭한다. 모서리에서 사진 사이즈 적당히 조정하신 후에 안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또 오른쪽 상단에 위치시켜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1번 표지 슬라이드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누락된 부분 없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2번 슬라이드입니다. 제목부터 넣을게요. 제목에 클릭하고 목차. 자, 이것도 그림을 넣을 거라서 텍스트 입력하는 박스는 필요가 없어요. 테두리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 먼저 넣어볼까요? 삽입의 그림에서요. 이 디바이스에서 찾겠습니다.
그림 4번이네요. 그림 4번 더블 클릭. 자르기 하셔야 되거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자르기 버튼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 보이신다면 빈 공간 클릭해서 안 보이는 거니까 다시 그림을 한번 클릭하시면 등장할 거예요. 자르기 버튼 누르시면 모서리 부분에 까만색 선들이 생깁니다. 자, 저는 이 첫 번째에 있는 이미지만 남길 거니까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검정색 모서리에 마우스를 정확하게 갖다 두고요. 마우스 모양도 검정색 선으로 바뀌었을 때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빈 공간 클릭하면 그림만 잘려지고요. 적당한 위치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도형 넣을 건데요. 삽입에서 도형입니다. 자, 우선 L 모양, 기본 도형에서 L 도형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클릭해서요. 드래그해서 그려줄 건데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향을 우선 회전을 시켜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회전이라고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이거 어떻게 돌리면 좋을까요? 그렇죠. 좌우 대칭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시사항에 보시면은요, 글자 전부 다 도둠이 24포인트고요. 도형에 여기서도 선이 없어야 된대요. 그러면 색상은 마음에 드시는 걸로 아무거나 고르시고요. 도형의 윤곽선은 이번에도 윤곽선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한 개 더 넣을게요. 쉐이프 형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왼쪽에 도형 삽입하는 창이 바로 떠 있거든요. 자세히 버튼 누르셔서 여기에서 바로 찾아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들어갈 도형은 기본 도형의 눈물방울 도형입니다. 잘 찾으셔서 클릭하시고요.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넣어주세요. 얘는 회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안에다가 글자를 써볼까요? 그냥 숫자 1 쓰시면 커서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바로 글자가 써집니다. 이때 도형 자체를 마우스 모양이 화살표 모양일 때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안쪽을 드래그해서 글자를 블럭을 잡으셔도 돼요. 선택을 해놓고 아까 글자가 도둠의 24라고 했잖아요. 글자가 도둠의 24고요. 도형의 쉐이프 형식에 가서요. 채우는 색상 내 마음대로. 그런데 뭐는 해야 된다? 도형의 윤곽선은 없어야 된다. 자, 옆에다가 글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글자는요, 빈 공간에 써야 하니까 글 상자를 이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도 되고요. 도형에 가셔도요. 도형에 가보면 여기 기본 도형의 첫 번째 도형이 이 텍스트 상자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왕 삽입에 왔으니까요. 그냥 이 텍스트 상자 바로 사용할 거고요. 이 그림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가로로 쓸 수 있는 텍스트 상자 선택이 됩니다. 클릭만 딸깍 하시고요. 글자 쓰고 싶은 부분에도 딸깍 클릭만 하세요. 드래그를 하면 오히려 글자가 세로로 써질 수 있으니까요. 그냥 딸깍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한번 클릭해서 글자 전체 선택해 놓고요. 이 부분도 역시 홈에 가서 글자 모양이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입니다. 테두리 선을 잡고 적당한 위치로 가져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아까 도형에 있던 글자도 도둠의 24, 흰색이에요. 산불의 정의도 도둠의 24고요. 도형 두 개 다 선 없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복제해가지고요. 글자 모양, 내용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도형이 첫 번째 게 클릭이 되어 있을 때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글자와 L 도형까지 함께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잘 안 되신다면 그냥 마우스로 쓱 드래그 하셔서 제가 오른쪽 밑에서부터 앞쪽으로 드래그를 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도형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만 누르셔도 복제가 되지만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Shift 키까지 같이 누르신 상태에서 밑으로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요. 드래그 하셔서 도형을 복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글자 지워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도 산불의 정의를 지우고 국내 산불 발생 현황 안에 클릭해서 글자 지우고요. 관련 국민 행동 요령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산불의 계절별 특성에요. 이 링크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슬라이드 4번으로 갈 수 있는 하이퍼 링크 설정하셔야 돼요. 자, 글자 한번 클릭하시고 블럭을 잡아줄게요. 글자에다 블럭 잡습니다.
하이퍼링크도 삽입에 가시면 있어요. 거기에서 링크라고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가기로 했냐면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4번으로 가게끔 링크를 걸겠다라고 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글자의 색상과 밑줄이 바뀌면서 슬라이드 4번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시사항에 있는 부분, 도형에 선 없는 거, 왼쪽에 세부 조건 모두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3번입니다. 제목도 넣을게요. 1. 산불의 정의. 그리고 텍스트 입력하는 곳에 클릭해 놓고요. 와이드파이어 넣어주고요. 엔터키 치고 탭키 눌러서 안쪽으로 들어가죠. 한 칸 띄어서 쓸게요. 영어 쭉 써주시면 됩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제가 화면을 나눠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파이어 인에서요. 강제로 Shift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글 상자 자체를 드래그 하셔서 사이즈를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오른쪽 끝에 끝나는 부분만 잘 맞게 쓰시면 되세요. 여기서도 Shift 엔터키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글자 모양 바꿔줄게요. 제목 부분만 블럭 잡으셔가지고요. 여기 설정해 보면 굴림의 24에 굵게 줄간격 1.5줄입니다. 블럭 잡아놓고 홈에 가셔서요. 글자 모양이 굴림이에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거 하나 빼먹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냥 바로 글자 모양을 바꾸잖아요. 그럼 나중에 글자 내용이 너무 많거나 적었을 때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요. 혹시라도 이거를 그냥 한 줄에 줄줄줄 쓰셨다면 그러니까 연결해서 쓰셨다면 이 글자를 크기를 내가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자동으로 다시 글 상자에 맞춰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는 Shift 엔터키로 강제 줄바꿈을 했지만 그냥 한 줄로 쭉 쓰신 다음에 이 조절점으로 조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테두리 박스 테두리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메뉴 중에 크기 및 속성에 가셔서요. 크기 및 속성. 텍스트 상자에 가보시면 여기에 자동 맞춤 안함을 해주셔야 내가 글자 크기를 어떻게 바꾸던지 글자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설정하셨으면 도형 서식은 닫을게요. 자, 다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블럭 잡아놓고요. 아까 굴림이 24포인트는 했고요. 굵게 설정할게요. 굵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문단 기호 바꿔줘야 되죠. 여기 글머리 기호 있습니다. 화살표 클릭하셔서요. 해당하는 모양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줄간격 버튼 있어요. 줄간격 버튼 찾으셔서 1.5줄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한 칸 띄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밑에 부분도 블럭 잡아서요. 글머리 기호는 블럭을 안 잡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도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입니다. 20포인트네요. 죄송합니다. 20포인트. 그리고 문단 기호 바꿔야 되죠. 문단 기호 마지막 거 대조표 글머리 기호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줄간격 1.5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됐나요? 굴림의 24포인트 굵게 1.5 했고요. 체크 문단은 대조표 문단은 굴림의 20포인트 1.5줄로 했습니다. 자, 다 완성이 됐으면은요, 밑에 한글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조절점을요, 동그라미에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얘 전체 테두리를 선을 클릭한 상태에서 또 약간 올려줄게요. 그래서 요거를 복제를 해서 밑에 한글도 쓸 거거든요. 아까 복제할 때 뭐 눌렀나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해줬죠. 그리고 제목 맨 뒤에다 클릭해 놓고요. 딱딱딱 백스페이스 바로 지워주고 산불. 자, 그리고 밑에 내용은요. 저는 한 글자 정도는 남기고 블럭 잡아서 백스페이스 바로 지울 거예요. 나머지 글자도 깔끔하게 지워주고요. 앞에 글머리 기호는 그대로 놔둘 겁니다. 산림이나 산림에 이따은 지역에 나무, 풀, 낙엽 등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 저는 이번에는 Shift 엔터키 안 썼어요. 여기서는 엔터키 한번 쳐주죠. 우리나라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산불보다 대부분 등산이나 인근 거주민의 소각 또는 취사행위 때문에 발생함. 자,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을 들어가셔서요. 끝나는 부분 또는과 인근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 상자가 글자보다 안쪽에 있어도 점수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좀 너무 밑으로 써져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이 박스 자체를 좀 위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테두리 잡고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 넣겠습니다. 삽입의 오른쪽 끝에 보시면 비디오 있거든요. 클릭하시고 이 장치에서 비디오를 삽입하겠다. 픽처 폴더에 한 개 동영상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지시사항 설정해 주셔야 되죠.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위에 메뉴 중에 재생이라는 메뉴가 떠 있어요. 동영상을 넣었으니까요. 시작이 자동 실행될 거고요. 반복 재생에도 체크해 주시면 되네요. 자, 나머지 오타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대부분 오타가 있으면 빨간 밑줄이 생기니까요. 그 부분 먼저 확인해 주시고 지시사항 빠진 부분 없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써야 되죠. 산불의 계절별 특성. 자, 표를 넣어야 됩니다. 표를 보니까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4행에 한 칸, 두 칸, 2열입니다. 가운데 버튼들 중에서요. 첫 번째 표 삽입 버튼 클릭하시고 열 개수가 2열, 행 개수가 4줄.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밑에 있는 조절점 약간 드래그해서 표 높이 좀 조정하고요. 왼쪽에서도 약간 조정할게요. 그리고 표 전체를 테두리를 잡고요. 좀 오른쪽 아래로 이동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쪽과 왼쪽에 도형 넣으셔야 되니까요. 이왕 움직였을 때 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 전체적으로 굴림의 18포인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정렬도 해주셔야 되거든요. 가운데 정렬도 해주셔야 되지만 중간 정렬도 해주셔야 됩니다. 굴림의 18포인트에 글자는 자동으로 검정, 아니죠. 흰색이죠. 네,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테두리 잡혀져 있을 때요. 굴림의 18포인트고 글자 색깔 검정 한번 찍어주시고요. 가운데 정렬해주시고 중간 정렬까지 위쪽에 올라가 있는 글자를 중간 정렬까지 해줍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요. 테이블 디자인이 있어요. 다른 말로 이제 표 디자인인 건데요. 여기에서 표 스타일을 보시면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1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 스타일에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1번. 어디 있을까요?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1번. 제일 위에 거예요, 여러분. 네,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1번. 제일 위에서 두 번째에 있네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머리글행이 좀 색깔이 진하고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요. 왼쪽에 있는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의 체크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글자를 좀 써볼까요? 고온, 건조, 강한 바람. 제가 이제 내용이 너무 많으면 이 부분은 생략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직접 써보겠습니다. 근데 엔터키 치셔가지고 줄바꿈 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도 불길이 빨리 번지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동하실 때는 저는 방향키로 보통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상하 좌우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뭐 오타가 있으면 고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경향으로가 내용이 많아가지고 줄바꿈이 됐어요. 이럴 때는 표의 크기를 약간 넓혀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모양도 굴림의 18포인트로 다 했고 정렬과 검정색도 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줄 간격이 좀 넓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력한 것은 약간 붙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블럭을 잡으셔가지고요. 이 줄 간격, 우리 아까 3번 슬라이드에서 1.5로 하지 않았습니까? 1.5로 해주시면 결과와 동일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도형 2개 넣어 볼 건데요. 도형 2개를 조합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배경에 깔려져 있는 모서리 잘린 거 한 개 넣고요. 요 마른 목골도 한 개 넣어 볼게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이고요. 사각형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잘린 한쪽 모서리 도형으로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넣을게요. 요거 색깔 뭐 따로 안 바꿔도 됩니다. 삽입의 도형에서요. 이번에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다이아몬드 클릭해서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그리실 때 왼쪽 위에 모서리에서부터 드래그해서 그리시면요. 배경에 깔려져 있는 도형과 동일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색깔을 좀 바꿔줄 거고요. 안에다가 글씨 쓸게요. 원인이라고 쓰시고요. 이 다이아몬드 도형을 클릭하셔도 되고 글자를 직접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글자 모양 좀 바꾸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굴림의 18포인트예요. 그리고 글자 색상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자, 마우스로요.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왼쪽 밑에서부터 드래그해서 도형 2개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 깔려져 있는 모서리 잘린 도형 클릭 한번 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다이아몬드까지 클릭하시면 2개가 같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때 Ctrl Shift 누르셔서 옆으로 이동해서 복제해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너비가 좀 안 맞으면 드래그해서 이 조절점으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안에 글자 원인을 지우고 특징이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배지 형태의 도형인 것 같아요. 넣어보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에 있는 배지 클릭해서요.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요것도 굴림의 18포인트예요. 홈에 가서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으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효과가 선형 아래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쉐이프 형식에 가셔서요. 도형 채우기에 그라데이션을 무엇으로 선형 아래쪽 뭐 밝은 거에서 하셔도 되고 어두운 거에서 하셔도 되는데 보통 밝은 거에서 많이 합니다. 선형 아래쪽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색깔도 바꾸고 하시는데 지시사항대로만 작업하시면 점수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봄 썼고요. 안 쓰고 바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내용만 수정하셔도 되세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제해 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내용만 써주면 되겠네요. 네, 됐네요. 여기에서는 슬라이드 자체에 전체 굴림의 18포인트라고만 했지 뭐 도형의 선 없애는 거나 색깔에 대한 말은 좌측 도형에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표 전체에 템마 스타일 1번 넣어주시면 되니까 크게 따로 변경하실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또 작업을 하고 슬라이드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슬라이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제목 넣어줘야 되죠? 3번 국내 산불 발생 현황. 차트 넣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차트 버튼 클릭 한번 해주죠. 그리고 묶은 세로 막대형 맞아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도둠의 16포인트의 외곽선 넣어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우선 내용부터 입력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문제 보시면 하단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열 1번에다 클릭해 놓고 1980년대 탭키 누르시면 옆 칸으로 커서가 넘어가죠. 자, D1 셀에서는 탭키 누르면 A2 셀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마우스로 직접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대 2020년대 항목 1번이 건수, 밑에가 면적, 그리고 옆에 238, 1112, 336 제가 쉼표를 안 찍고 있습니다. 그냥 숫자만 쓰고 있습니다. 8369, 580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숫자 있는 부분에 제가 쉼표를 안 넣었거든요. 이 부분은요, 블럭 잡으셔가지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숫자 부분에 천 단위 쉼표 넣는 기능이 있어요. 요것만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자동으로 숫자 부분에 쉼표가 들어가니까 따로 쉼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블럭 잡고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에서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내용 입력하는 건 엑셀이니까 셀 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항목 3번과 4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여기 오른쪽 모서리에 보시면 파란색 점이 있어요. 여기다 정확하게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대각선 화살표 모양 됐을 때 위쪽으로 당겨서 필요 없는 부분은 범위에서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X 표시 눌러서 내용 입력하는 거는 마무리를 해주고요. 위쪽에 보시면 데이터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데이터 편집은 데이터 편집 맞아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혹시라도 오타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을 때 고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 창을 닫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데이터 편집에 들어오면 엑셀 창을 다시 열어서 편집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을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는 창이 뜨는데, 제가 이곳에 들어온 이유는 범례와 이 가로축의 위치를 바꿔주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행렬 전환 버튼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엑셀 창을 닫아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가로축의 연대, 그리고 범례의 건수와 면적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범례는 필요가 없네요. 클릭해서 미리 딜리트 키로 지워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전체적으로 위쪽에 있는 지시사항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도둠에 16포인트의 외곽선 넣으라고 했었거든요. 차트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은 도둠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16포인트입니다. 이걸 먼저 해주셔야지 나중에 하면 차트 제목 바꿨던 게 똑같이 또 도둠에 16이 되니까요. 처음에 같이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외곽선은 그냥 테두리만 넣어주셔도 되세요. 어디 가셔야 되냐면 여기 오른쪽에도 도형 윤곽선이 있어요. 홈에도 있고요. 서식에 가셔도 있거든요. 저는 글자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화면에는 보이실 겁니다. 도형 윤곽선을 그냥 검정색으로만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제목부터 넣어볼게요. 차트 제목 클릭해 놓으시고요. 궁서에 20포인트 굵게, 채우기는 흰색의 테두리 넣고 그림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에 가서요. 차트 제목 선택해 놓고 궁서예요. 자, 궁서 쓸게요. 쓰고 엔터.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24포인트. 첫 번째 가 클릭해서 굵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우는 색상은 흰색이거든요. 자, 오른쪽에서 다 한 번에 할게요. 도형 채우는 것은 흰색.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테두리 넣어주죠. 밑에 도형 효과에 가셔서요. 그림자는 오프셋 아래쪽이라고 했습니다. 바깥쪽에 오프셋 아래쪽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안에 클릭해서요. 백스페이스 바와 딜리트 키로 제목은 지워주고요. 국내 산불 발생 건수 및 면적 가로 열어서 HA 쓰고 가로 닫아주면 됩니다. 자, 차트 영역은 노란색, 그림 영역은 흰색입니다. 차트 영역이라고 하면 차트 제목 바로 옆에 있는 이 부분 마우스 갖다 놓으면 차트 영역이라고 떠요. 한번 클릭해 놓으시고 위쪽에서 아까 사용했던 도형 채우기를 표준색의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 클릭 한번 해주시고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서식할게요. 면적 계열의 면적 계열을 표식이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할 거고요. 보조축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황색에 해당하는 게 아까 제가 미리 이 범례를 지워가지고요. 마우스 갖다 놓으면 나오긴 하는데요. 요 주황색에 해당하는 게 면적 계열이 맞습니다. 이름이 뜨죠. 클릭 한번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이 차트 종류 변경에 오면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오시면 건수든지 면적이든지 여기에서 계열 선택해서 종류 바꾸실 수 있으니까 어떤 계열을 선택을 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면적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거든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네 번째 있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보조축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표식 모양이 지금 제 거는 동그라미인데 문제에서는 다이아 모양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 꺾은 선형으로 바뀐 걸 한번 클릭을 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채우기 및 선의 표식에 표식 옵션에 가시면 기본 제공의 형식을 다이아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리고 표식 크기에 대한 말은 없지만 조금 크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크기는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전혀 점수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자, 표식 옵션 찾아 들어오는 게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잘 따라오십시오.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채우기 및 선의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서 모양을 골라주면 된다. 자, 색깔은 버전에 따른 차이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가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580이 있는데요. 얘가 누구냐면 2020년대의 건수 계열이래요. 건수 계열은 세로 막대형이거든요. 그러면 세로 막대형, 파란색 세로 막대형 한번 클릭하면 전체 건수가 다 잡히니까요. 이때 마지막에 있는 얘만 한번 더 클릭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버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숫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요, 지시사항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좀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왼쪽에 축은 맞아요. 그런데 선이 검정색이거든요. 이 숫자 있는 부분 한번 딸깍 클릭해 놓고요.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한번 넣을게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데이터 테이블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차트 옆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 있죠. 거기에서 데이터 테이블 체크 한 번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테이블이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또 내용 입력되어 있는 곳 클릭 한번 하시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넣어줄게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한번 넣어줄 건데요. 여기에서는 축의 단위가 맞지 않습니다.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축 서식이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때 0에서부터 만까지 2000 단위거든요. 최소값 0이고요. 최대값 만입니다. 그리고 기본 단위가 2000입니다. 자,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눈금선이 없어요. 눈금선 클릭해서 정확하게 눈금선을 클릭을 해주시면 눈금선마다 동그라미 조절점이 생기거든요. 이때 아까 범례 지웠을 때처럼 그냥 딜리트 키로 바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도형을 넣어주면 차트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삽입의 도형에서요. 이 설명선 중에 있나요? 아니네요. 얘가 요번에는 보통은 설명선에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설명선이 아니고 이 순서도에 있는 순서도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버튼 도형입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그려줄게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번이거든요. 위쪽에 도형 스타일 중에서요. 자세히 버튼 누르셔서 미세효과 강조 파랑 강조 1번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홈으로 가셔서 글자 모양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위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중간으로 한번 해주세요. 2020부터 물결 모양 넣으시고 엔터키 쳐서 2023년. 도형이 좀 작나 봐요. 조절점으로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도 작네요. 글자 크기가 글꼴이 굴림의 18포인트 맞는데요. 더 크게 할게요. 네. 거의 딱 맞춰야 되겠는데요. 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력 형태랑 똑같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 채점 기준은 세부 조건이니까요. 이 세부 조건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형을 넣었을 때 미세 효과와 굴림의 18포인트 다 적용을 했습니다. 좀 확인을 해볼까요? 차트 제목 아까 바꿨죠? 네, 그리고 그림자도 차트 제목에 그림자 들어갔고요. 색깔 다 넣었고 면적 계열 표식 바꿨고요. 그리고 보조축 들어갔고 왼쪽에 축, 아래 데이터 테이블
눈곱선 없애는 거, 가표시하는 거 모두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차트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회색빛처럼 보이긴 하는데 글자 색깔을 다시 검정색으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제목에 검정색이라는 말이 따로 없기 때문에 꼭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 출력 형태와 최대한 똑같이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요. 약간 짙은 회색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검정색으로 좀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6번 슬라이드. 제목 추가하려면 클릭하는 곳에 클릭하셔서 4번 산불 관련 국민 행동 요령 써주시고 텍스트 입력하는 박스 필요 없죠? 테두리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배경의 도형부터 넣어볼게요. 삽입의 도형에 자, 양쪽 모서리 잘린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의 5번째에 있는 잘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 클릭하고 최대한 크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색깔 좀 바꿀게요. 도형 채우기 좀 다른 색으로 바꿔주고요. 배경색이니까요. 그리고 테두리는 그대로 둘 거고요. 복제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 그리고 회전해서요. 좌우 대칭 하겠습니다. 자, 도형 채우기 색깔 조금 바꿔주고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을 두께를 한 2와 4분의 1포인트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의 대시를요. 네 번째에 있는 파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색깔까지는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산불을 만났을 때 도형부터 찾아 넣어 볼게요. 자, 도형에 가시면은 저 도형이 아마 순서도에 이 순서도 저장 데이터 같네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넣을 거고요. 자, 요거 방향을 또 뒤집어 줘야 되네요. 회전해 가셔서 좌우 대칭 그리고 도형 색깔 좀 바꿀 거고요. 여러분 이때 글자 모양이 도둠의 18포인트라고 했거든요. 미리 바꿔줄게요. 홈에 가서 도둠의 18포인트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리는 모든 도형에는 이 색깔과 이 글자 모양과 크기가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지정을 해줄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한번 클릭하셔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찾아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앞으로 그리는 모든 도형에 이 서식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글자 쓸게요. 근데 글자 색깔을 제가 안 바꿨네요. 자, 검정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글자 색깔. 그리고 나서 글자 한번 써볼까요? 산불을 만났을 때 도형 조금 크게 키우고요. 자, 그러면 이 도형에는 이 색깔과 이 도둠의 18포인트의 검정색까지 다 됐잖아요. 가운데 정렬은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럼 이때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요. 마지막에 설정하는 모양이 앞으로 그리는 모든 도형에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스마트 아트 넣어 볼게요. 삽입에 가셔서요. 스마트 아트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 모양을 보니까 화살표에 사각형이 3개가 순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세스형일 것 같은데요. 프로세스형에 보니까 3번째 줄에요.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이라고 있네요. 요 스마트 아트 찾으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글자 먼저 입력해 볼게요. 작은 불 진화. 자, 요거는 엔터키를 치는 것보다는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줄 간격 때문에요. 그리고 대피라고 쓸게요. 자, 테두리를 클릭을 하셔서 이 스마트 아트 전체를 선택을 한 번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도둠의 18포인트로 해주셔야 되죠. 홈으로 가셔서 도둠의 18포인트고요. 다시 도둠을 찾겠습니다. 엔터키. 그리고 18포인트 옆에 더하기 표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18포인트라는 뜻이 아니라 18포인트보다 더 큰 글씨체다라는 뜻이니까요. 화살표 클릭하셔서 18포인트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아트 디자인도 바로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스마트 아트는 3차원 만화 효과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시면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버튼 클릭하셔서요. 3차원 중에서 만화 효과 세 번째에 있겠네요. 네, 세 번째 만화 효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색깔은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으로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테두리를 잡고 적당한 위치에 갖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옆으로 조금 더 넓혀 볼까요? 그리고 테두리를 잡고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을게요. 자, 이제 하단에 있는 도형들 쭉 넣겠습니다. 112, 119, 시군 구청, 그리고 화살표까지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에 가서요. 요거는 블록 화살표에 갈매기형 수장을 넣으신 다음에 좌우 대칭 시키시면 되겠는데요.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겹쳐지게 그릴게요.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회전 버튼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좌우 대칭 해주시면 되고요. 안에다가 바로 클릭하실 필요 없이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글자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하단에 있는 도형도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상단에 도형에서 찾을게요. 자, 저 도형은 순서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순서도에 몇 번째인가요? 7번째에 순서도 문서입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시군 구청. 자, 오른쪽에 화살표도 넣어 볼게요. 화살표는 어디 있을까요? 이 블럭 화살표에 줄무늬가 있는 오른쪽 화살표를 넣어서 이것도 역시 회전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그려주고요. 약간 위아래로 길게 그리겠습니다. 회전해서요.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 하단에 있는 스마트 아트 한 개 더 넣어 볼게요. 삽입에 가셔서요. 스마트 아트고요. 사각형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네요. 목록형에 있을 것 같습니다. 목록형에 바로 보이네요. 세로 상자 목록형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삽입한 스마트 아트는 박스가 3개밖에 없습니다. 왼쪽 위에 도형 추가 버튼 클릭하셔서요. 박스 1개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텍스트에다가 클릭하셔서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죠. 하단에 텍스트도 전부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박스도 텍스트라고 써있지 않지만 클릭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스마트 아트의 테두리를 클릭해서 이것도 역시 글자 모양 바꿔주셔야 되겠죠. 홈에 가셔서 도둠의 18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글자 모양을 바꾸기 전에요. 저는 스타일을 먼저 바꿔볼게요. 왜냐면은 이거 어차피 글자 색깔이 검정색이라서 도둠의 18포인트의 검정색도 하셔야 되는데 스타일을 나중에 바꾸면 어차피 또 글자 모양이 흰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라는 메뉴에 가셔서요. 색깔도 좀 알록달록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경사 효과를 넣어 주셔야 되니까요. 그 부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문제가 흑백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색을 어떤 걸로 선택을 해야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회색에 또 그 명도도 차이가 날 테니까요. 그냥 알록달록한 것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스마트 아트 스타일은 경사 스타일입니다. 3차원의 두 번째에 있는 경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홈으로 오셔서요. 글자 모양은 다시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골라주셔야 되고 글자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로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가 많이 부족하네요. 자, 여기 위쪽에 있는 스마트 아트를 보니까요. 작은 불 진화를 제가 아까 크기를 줄이면서 맞췄는데 잘 안 맞춰졌어요. 이럴 때는 강제 줄바꿈 하시면 되거든요. 불자 뒤에다가 클릭해 놓고 Shift 엔터 키로 강제 줄바꿈을 하고요.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스마트 아트를 제가 너무 크게 그렸나 봐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도형들도 최대한 붙여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스마트 아트도 더 줄일게요. 너무 줄였나요? 네. 배경에 있는 도형을 또 크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네.
오른쪽의 도형을 조금 더 빼서요. 꼭 그 왼쪽에 있는 도형과 오른쪽에 있는 도형이 크기가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이 지시사항대로만 맞춰지면 되는 거거든요. 약간 벗어난 듯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네, 된 것 같네요. 자, 오른쪽의 도형들도 이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화면을 키워서 작업을 할게요. 우리가 이미 맨 처음 도형을 도둠이 18포인트로 해놓고 기본 도형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도형을 그릴 때에도 전부 다 기본 모양으로 바뀔 테니까 도형만 그대로 빨리빨리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자 쓰는 게 많은 경우에는요. 그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경우도 있냐면 도형만 무조건 찾아서 다 넣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마지막에 도형 한 개 한 개씩 선택하면서 글자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번에 좀 도형이 많으니까요. 우선 위에 있는 도형은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신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도형을 그대로 따다 복사를 할 거고요. 위쪽에 쉐이프 형식에서 우리 계속 사용했던 회전의 좌우 대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요거는 글자를 써 있으니까 미리 좀 바꿔줄게요. 자, 밑에 도형들 쭉 넣을게요. 자, 우선 기본 도형의 배지입니다. 배지 드래그해서 넣어주고요. 요 도형은 위쪽에 선을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약간 아래에다 넣었어요. 그 옆에 있는 건물 도형은 별 및 현수막의 꼭지점 8개짜리 별 선택하셔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단에 사각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클릭해서요. 드래그해서 그려주고요. 다시 한번 사각형의 한쪽 모서리가 잘린 한쪽 모서리 사각형 세 번째 거 클릭해서 또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복제할게요. 똑같은 도형이네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드래그해서요. 회전해서 좌우 대칭. 그리고 밑에다가 다시 한번 기본 도형의 육각형 클릭해서요. 밑에 드래그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도형은 빨리빨리 넣으실 수 있는데 나중에 글자를 쓸 때 도형이 너무 작으면 또 이걸 다 일일이 손을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최대한 도형을 크게 그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소각 주의 쓰고 좀 작죠? 네, 더 키울게요. 그리고 옆에는 통제구역 출입 금지. 그럼 밑에 도형도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자, 옆에 도형 찾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집 주변 안전 도형 같은 경우는 기본 도형에 있는 오각형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이거는 뒤집어 줘야 되네요. 회전해 가셔서 상하 대칭으로 뒤집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글자를 바로 쓰면 글자도 함께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 상자 클릭하시고 바깥에 빈 공간에 아무데나 클릭하셔서 집 주변 안전을 써줍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클릭하셔서 글자 모양 도둠의 18포인트로 바꿔주시고요. 가운데 정렬까지 하신 후에 이 오각형 도형 위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삽입의 도형에 가서요. 이번에는 별 및 현수막에서 두루마리 모양 가로로 말린 거 드래그해서 그려줄 거고요. 바로 글씨 써볼게요. 위급 상황 엔터키 대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걸로 약간 드래그 해가지고요. 회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도형도 넣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서요. 자, 요 도형은요, 블럭 화살표로 변형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릴 거고요. 그리고 이 화살표의 목 부분에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 변형 조절점이 있습니다. 이걸 위쪽으로 좀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모양을 비슷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목의 길이가 너무 길다 하시면 하단에 있는 또 동그라미 주황색 동그라미 조절점으로 약간 사각형 도형을 오른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죠. 위반시, 과태료, 벌금. 자, 위에 개인과 건물도 마저 쓸게요.
자, 다음 도형은 평행 사변형이 되겠습니다. 기본 도형에 있어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고요. 비상용품 준비입니다. 옆으로 조금 넓혀줄게요. 자, 위쪽에 선 그려줘야 됩니다. 도형에 가셔서요. 선 중에 곡선 도형인데 구부러진 화살표인데 연결선 끝에 양쪽 화살표가 있는 걸로 해주시면 이 화살표의 모양을 동그라미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 모양을 구부러진 양쪽 화살표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개인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회색 버튼이 생깁니다. 동그라미요. 여기에 정확하게 도착했을 때 클릭하고 있는 상태에서 쭉 움직여서요. 건물로 쑥 들어왔다가 다시 회색 동그라미가 생기면 그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손을 떼시면 되는 거죠. 바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 검정색, 도형 윤곽선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 다시 도형 윤곽선 들어가셔서 화살표의 양쪽 끝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화살표 스타일 11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소각주의 도형만 글자가 흰색이네요. 도형 채우기를 약간 진한 색으로 바꿔주고요. 홈에 가셔서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시간이 되시는 대로 도형의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하면 끝나겠네요. 자, 왼쪽에 있는 도형들 전부 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왼쪽에 있는 도형 전부 다 선택하시고요. 이때 스마트 아트도 잘 선택이 함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컨트롤 G, 그룹의 약자죠. 단축키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마찬가지 전부 다 블럭 잡아서 컨트롤 G 눌러줍니다. 자,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애니메이션, 회전 애니메이션 넣어볼게요. 애니메이션에 녹색 애니메이션, 나타나기 애니메이션 중에 회전 버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그룹화 해놨잖아요. 요것도 클릭해 놓으시고 나누기인데 가로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내기 효과 중에 나누기고요. 효과 옵션에 가셔서 가로 안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위급상황 대비 글자가 좀 진하게 보이는 이유는요. 도형이 약간 기울여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따로 뭐 굵게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도둠에 11포인트로 되어 있다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F5번 눌러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4번, 5번, 6번 슬라이드의 애니메이션, 또 애니메이션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저장하고 전송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